노후의 생활비가 한 통장에서만 나온다면 그건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금 규정이 바뀌거나 인출 제한이 걸리거나 배당이 중단되는 순간 현금줄이 바로 마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은퇴 후 현금 흐름이 한 곳에만 의존하던 분들은 제도 변경 한 번, 시장 변동 한 번의 생활비가 반토막 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줄기가 아니라 세 갈래로 돈이 흘러들어오게 설계해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당장의 세금을 줄여주는 개인형 퇴직연금, 세금을 늦추거나 줄이면서 재원을 키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그리고 필요한 순간 바로 현금이 찍히는 배당 루틴용 일반 증권계좌. 세금 체계도 인출 규칙도 위험 분산 방식도 서로 다른 이 세 통장이 맞물리면 노후 자금은 마치 세 개의 물탱크처럼 번갈아 채워지고 흘러나와 한쪽이 마를 때 다른 쪽이 보완해줍니다. 오늘은 이 세 통장을 어떻게 조합하면 세금은 덜 내고 인출은 늦추고 현금은 매달 만드는 노후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는지 실제 수치와 정보 자료를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운경제연구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노후 현금 흐름에 대한 불안이 조금이라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통장 구조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통장은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재직 중 회사에서 자동으로 불입하는 DC나 DB형만 떠올리지만 IRP는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직자까지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커서 지금 당장 세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격으로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구조입니다. 현재 제도상 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 합산 납입액에 대해 연간 6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 구간은 15%대, 그 이상은 12%대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인 직장인이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약 135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환급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만큼 연말정산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IS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길 경우 적용되는 추가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전환 금액의 1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는 정부가 사적연금 확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IS 만기 자금 2천만 원을 IRP로 전환하면 2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는 셈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ISA와 IRP를 함께 설계했을 때 절세 효과가 얼마나 커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IRP에서의 인출 규칙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매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할 경우 연령대에 따라 5.5%, 4.4%의 원천징수세율 지방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므로 가능하다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후 수령하면 세금이 4.4%로 줄고 80세 이후에는 3%로 낮아집니다. 이처럼 IRP는 단순한 저축 계좌가 아니라 세금 효율을 극대화하는 연금 재원 통로입니다. 다만 IRP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중도해지나 요건 미충족 인출에 대한 페널티가 큽니다. 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면 10.5% 지방세 포함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퇴직금을 IRP로 받은 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중도에 인출하면 세금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는 생활비를 즉시 꺼내 쓰는 통장이 아니라 은퇴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 꺼내 쓰는 자금 창고로 설계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령 가구의 장기 노후 자금을 늘리기 위해 주택을 줄이는 다운사이징 시 IRP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주택 보유 고령자가 더 작은 집으로 옮기고 생긴 차액 중 최대 1억 원까지 IRP에 넣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줄여서 생긴 8천만 원을 IRP에 넣으면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은퇴 후 안정적인 연금 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IRP는 지금 당장의 세금 절감과 미래의 연금 수령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핵심 전략은 매년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채우고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이관해 추가 공제를 확보하며 55세 이후부터는
세율이 낮아지는 구간을 고려해 인출 시점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IRP는 은퇴 자산 구조에서 첫 번째 기둥 역할을 하며 나머지 ISA와 배당 계좌와 함께 균형 잡힌 삼중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말 그대로 종합계좌입니다.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ETF,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세금을 줄이거나 늦출 수 있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 IRP가 세금을 미리 줄이는 통장이라면 ISA는 세금을 뒤로 미루거나 없애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이 ISA가 IRP와 계좌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허브 역할을 맡게 됩니다. ISA의 납입 한도는 기본적으로 연간 2천만 원입니다. 5년간 누적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ISA 안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을 합산한 뒤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민저소득층 전용 ISA의 경우 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5년간 납입한 자금에서 순이익이 180만 원이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순이익이 300만 원이라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의 수익이 ISA 내에서는 전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이 혜택은 2023년부터 시행되었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절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안에서 ETF를 매매해 수익을 내면 일반 계좌처럼 15.4%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장기적으로 배당형 ETF나 주식형 펀드를 ISA 안에서 굴리는 전략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ISA의 또 다른 내력은 연금 계좌로의 전환 기능입니다. ISA가 만기되면 그 자금을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 금액의 1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이 3천만 원이라면 3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IRP나 연금저축과 ISA를 함께 설계했을 때 절세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ISA는 기간과 상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장기 혜택을 위해선 5년 이상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I 안에 넣을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하다 보니 투자 성향과 은퇴 시점에 맞춰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적금 위주로 구성하면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률이 낮아지고 반대로 주식 ETF 비중이 높으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은퇴 시점이 가까울수록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SA에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규칙은 손익통산입니다. 예를 들어 A 펀드에서 100만 원 손실, B 펀드에서 2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이를 합산해 순이익 1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상품별로 따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지만 ISA는 전체 계좌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ISA의 역할을 IRP, 배당 계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IRP는 세금을 미리 줄여주지만 인출 시점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배당 계좌는 현금 흐름을 바로 만들 수 있지만 세금을 매번 원천 징수당합니다. ISA는 그 중간에 위치해 세금을 늦추거나 줄이고 만기 시 IRP로 자금을 옮겨 세액공제를 한 번 더 챙길 수 있는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결국 ISA는 단독으로만 쓰는 계좌가 아니라 IRP와의 연계까지 고려해 설계할 때 증가가 발휘됩니다. 매년 2천만 원씩 채우고 만기 때 IRP로 이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고 이후 IRP에서 연금으로 인출하는 흐름을 만든다면 세금은 줄이고 현금 흐름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ISA는 단순한 투자 계좌가 아니라 세금 최적화와 자금 이관 전략을 동시에 수행하는 노후 설계의 연결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튼튼히 만들어 놓아야 은퇴 후 IRP와 배당 계좌가 제 역할을 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배당 계좌란 별도의 특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일반 주식 ETF를 담아두고 그로부터 나오는 현금 배당을 생활비로 쓰는 구조를 말합니다. IRP나 ISA는 분명 세금 절감 효과가 크지만 인출 시점과 방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IRP는 연령과 수령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필요할 때 즉시 돈을 뽑아 쓰기 어렵습니다. ISA도 만기 이전에는 중도 해지 시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당 계좌는 즉시성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당의 가장 큰 장점은 생활비 타이밍에 맞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IRP와 ISA에서 나오는 연금성 수입이 매달 초에만 들어온다면 그 외 시점에는 생활비 공백이 생깁니다. 배당 계좌를 활용하면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등 배당 일정에 맞춰 현금이 들어오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즉, 생활비를 받는 두 번째 월급 통장을 만드는 셈입니다. 세금 구조를 보면 국내 주식 ETF 배당 소득에는 원천징수 14%와 지방세 1.4%가 합쳐져 총 15.4%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배당 지급 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자 배당 소득과 합산의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고액 자산가라면 연간 배당 규모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배당 계좌를 구성할 때는 종목 선정과 배당 일정 설계가 핵심입니다. 우선 종목은 배당 안정성이 검증된 기업이나 ETF를 중심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는 매년 배당금을 꾸준히 올리는 기업, 즉 배당 성장주가 있고 분기별로 배당금을 나눠주는 배당 ETF도 다수 상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배당을 지급하는 ETF를 34개 조합해 보유하면 사실상 매월 일정 금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당 일정 설계는 배당 캘린더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각 종목의 배당 기준일과 지급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월별로 고르게 배당이 들어오도록 종목을 분산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은 3월, 6월, 9월, 12월에 배당이 나오고 B 종목은 2월, 5월, 8월, 11월에 나온다면 이 두 종목만으로도 매달 배당이 들어오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배당 계좌에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배당 커지가 발생할 수 있고 주가 변동으로 원금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특정 종목에 자금을 몰아넣기보다 여러 기업 ETF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생활비 전체를 배당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예적금 등 안정적인 예비자금도 병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활용해 1인당 금융기관별 5천만 원 이내로 분산해 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배당 계좌는 IRP, ISA와 달리 세금 혜택이 크지 않지만 즉시 현금화 가능이라는 점에서 대체 불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자녀 지원금이 필요할 때 IRP는 인출 규정을 맞추지 못하면 10.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배당 계좌는 주식을 매도해 바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당 계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단순히 배당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 지속성, 분산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률이 일시적으로 높더라도 기업 실적이 불안정하면 배당이 줄어들 수 있고 이 경우 주가 하락과 배당 감소라는 이중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률이 조금 낮더라도 매년 배당을 올리는 기업을 장기 보유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 총액이 늘어나는 배당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당 계좌를 노후 현금 흐름 설계에 포함시키면 IRP와 ISA에서 오는 안정적인 연금 수입에 더해 생활비의 빈칸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 생활비가 300만 원인데 IRP와 ISA에서 205만 원이 들어온다면 나머지 50만 원을 배당 계좌에서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 계좌를 무리해서 인출할 필요가 없고 장기적으로 세금과 원금 보존에 유리한 구조가 완성됩니다. 정리하자면 배당 계좌는 IRP, ISA의 제한된 인출 구조를 보완하는 유연한 현금 흐름 통로입니다. 세금 혜택은 크지 않지만 현금이 필요한 순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이 노후 재정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완충 장치가 됩니다. IRP, 배당 계좌는 각각 장점과 제약이 뚜렷합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 운영하면 중복되는 구간이 생기고 반대로 비어있는 시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도록 시간축에 맞춰 조합하면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며 은퇴 시점과 기대 수명, 생활비 수준, 세금 체계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첫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세후 월 100만 원이라는 생활비, 보강 목표를 세운다고 가정해 봅니다. IRP는 세액공제와 장기연금 수령을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ISA는 중간 단계에서 세금 부담을 늦추며 연금 계좌로 이관하는 연결통로 역할을 합니다. 배당 계좌는 인출 제약이 없는 즉시 현금 흐름, 창구로서 생활비 공백을 메우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각 통장의 역할이 뚜렷해야 장기 설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한대별 설계는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역 시기, 은퇴 전 5년, 그리고 은퇴 이후입니다. 현역 시기에는 소득이 안정적이므로 IRP와 ISA를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IRP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연말정산 환급이나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ISA는 의무기간을 채우면서 다양한 상품을 운용해 수익을 쌓습니다. 이 시기에는 배당 계좌도 함께 열어두되 생활비보다는 배당 재투자에 비중을 둡니다. 배당금을 다시 주식이나 ETF 매수에 투입하면 복리 효과가 쌓여 은퇴 이후 배당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퇴직 5년 전부터는 자산 구성을 조정합니다. ISA 만기가 다가온다면 만기 자금을 IRP로 이관해 10% 추가 세액공제를 챙깁니다. 이 과정에서 IRP 내 자산은 변동성이 큰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MMF 등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늘려 연금 수령 시기에 맞춥니다. 배당 계좌에서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의 배당이 들어오도록 종목 구성을 조율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600만 원 배당을 목표로 한다면 배당 지급 시기가 다른 종목을 최소 45개 조합해 달마다 현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시점에는 새 통장이 본격적으로 제 역할을 합니다. IRP는 만 55세 이후 계좌 가입 5년이 경과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연령대별 세율 구간 5,569세 5.5%, 7,079세 4.4% 이상 3.3% 지방세 포함에 맞춰 인출합니다. ISA는 만기 이전에 미리 계획해 연금 계좌로 이관했다면 IRP와 함께 안정적인 연금성 수입을 제공합니다. 배당 계좌는 이 시기에 생활비의 빈칸을 메우는 핵심 창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IRP와 ISA에서 세후월 80만 원이 들어온다면 나머지 20만 원을 배당 계좌에서 충당합니다. 이 20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연금 계좌를 무리해서 인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세금과 원금 보존에 유리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필요한 시기에 돈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IRP는 세액공제로 현재 세금 부담을 줄이고 ISA는 과세를 늦추며 배당 계좌는 즉시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시간축에 맞춰 배치하면 은퇴 직후부터 말년까지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현재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 연금 수령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당 계좌의 경우 배당 정책이 바뀌거나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종목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통장 구조를 설계할 때 유동성 비상금 계좌를 별도로 두는 것을 권합니다. 예적금 형태로 생활비 6개월치 이상을 확보해 두면 시장 급락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배당주를 손해보고 매도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비상금 계좌는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은행별로 분산하면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IRP, 배당 계좌를 단순히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서로의 빈틈을 메우게 하는 것이 진정한 노후 현금 흐름 최적화입니다. 이 방식은 한 번 세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혹은 최소 23년에 한 번씩 시장 상황, 세법, 개인 상황을 반영해 조율해야 오래갑니다. 이렇게 해야 은퇴 이후에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이 평생 월급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IRP, ISA, 그리고 배당 계좌의 새 통장 구조는 단순히 돈을 나누어 담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금을 줄이고 과세 시점을 늦추며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입니다. 중요한 건 이 구조가 오늘과 내일을 동시에 챙겨준다는 점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세액공제로 세금을 아끼고 은퇴 이후에는 생활비를 끊기지 않게 공급해줍니다. 하지만 계획만 세워두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고 금융상품의 조건도 달라집니다. 배당주를 담았다면 기업의 실적과 배당 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IRP나 ISA는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규정을 반드시 최신 정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손질해 나가야만 은퇴 이후에도 계획대로 세후 현금 흐름이 들어옵니다. 노후는 길고 그 길 위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준비된 사람은 그 변수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한 계좌에 묶여 불안해하는 대신 세 가지 통장이 서로 보완하며 끊임없이 현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든다면 불안보다 여유가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은경제연구소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청자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